안녕 얘들아. 자, 이제 5차시 정수와 유리수의 곱셈과 나눗셈에 대해서 한번 배워보도록 합시다. 4차시 내용은 잘 배웠을까 얘들아? 4차시 같은 경우에는 정수와 유리수의 덧셈과 뺄셈이었다면 5차시에서는 이제 사칙 연산 중에서 나머지 곱하기와 나누기 이렇게 4개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를 합쳐서 4개의 연산을 사칙 연산이라고 하지, 그치? 그래서 지난 시간에는 이거 더하기 빼기를 배웠고 오늘은 곱하기 나누기를 배울 거야. 더하기 빼기 잠깐만 복습을 하고 가면 우리가 이제 정수랑 유리수들의 이제 덧셈을 해야 되기 때문에 같은 부호들끼리만 더해주는 게 아니라 이렇게 같은 부호들끼리만 더해주는 개념이 아니라 서로 다른 부호끼리도 더할 줄 알아야 돼. 근데 지금 쌤이 쓴 것처럼 더하기 플러스랑 플러스를 더하는 경우나 마이너스를 마이너스끼리 더하는 경우에는 둘 다 증폭이 되는 경우였고 또 서로 다른 부호, 상반되는 개념끼리 더해줄 수도 있는 거였지. 맞아? 그럴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 거였냐면 얘는 증폭되는 게 아니라 서로 상쇄된다라고 배웠었어. 그래서 지워지는 거 지워주고 어디가 살아남는지를 계산을 할 줄 알았어야 되는 거야. 그래서 양의 부호가 큰지 음의 부호가 큰지, 그래서 양의 부호가 크면은 당연히 서로 지워지면서 어느 정도 지워지면서 양의 부호만 살아남겠지. 뭐 이런 식으로. 그치? 그 다음에 더하기뿐만이 아니라 이제 빼기도 할 줄 알아야 되는데 어떤 A와 어떤 뭐 B를 뺀다라는 거였으면 이거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빼기를 더하기로 바꿔줄 수 있다고 했었어. 대신에 뒤에 있는 숫자의 부호를 이렇게 바꿔줌으로써 우리가 빼기를 플러스로 바꿀 수 있다라고 배웠었지. 그러면 이제 앞에서 더하기를 다 배웠기 때문에 너희들은 빼기도 충분히 다 할 줄 알아야 되는 거고 뭐 이런 식으로 했던 건데 이거는 이제 뭐 유리수에서도 마찬가지로 적용되는 거였고 여기서도 마찬가지야 얘들아. 정수의 이제 곱셈과 나눗셈을 정확하게 파악을 하면 유리수에서도 곱셈과 나눗셈은 뭐 간단해. 알겠지? 먼저 정수 같은 경우에는 가장 큰 특징이 뭐냐면 바로 양의 부호 플러스와 음의 부호 마이너스를 갖는다는 개념이야. 그래서 플러스끼리 곱할 때랑 또 플러스 마이너스끼리 곱할 때랑 다시 한번 말해볼게. 플러스끼리 곱할 때랑 또 플러스인 수랑 마이너스인 수가 있을 거 아니야. 걔네들끼리 곱할 때랑 또 마이너스끼리 곱할 때 이 정도의 세 가지 케이스만 너희들이 잘 알고 있으면 될 것 같은데 플러스랑 플러스를 곱하는 경우는 굉장히 우리가 익숙하지 얘들아. 예를 들면 어떤 경우가 있었냐면 바로 3 곱하기 2 이런 거 우리가 맨 처음에 항상 했던 거 구구단 같은 경우도 이런 양수 곱하기 양수인 경우를 다 구구단으로 외웠었잖아. 그치? 근데 사실은 우리가 이거의 뜻을 알고 있어야 돼. 그냥 마냥 3 곱하기 2는 6이다 뭐 이런 식으로 외웠지만 실제로 우리가 곱하기의 뜻을 어떻게 배웠었냐면 이거의 뜻은 3 곱하기 2는 3을 2번 더하기 때문에 6입니다 이렇게 하는 거였어. 거꾸로 말해볼까? 거꾸로 말해볼까? 3을 5번 더해봐 이렇게. 그럼 우리가 이걸 간단하게 어떻게 표현하기로 하는 거였어? 3을 5번 더하는 걸 쓰기 귀찮으니까 3을 5번 더할 겁니다 이렇게 곱하기로 표현하는 거였잖아. 그치? 그래가지고 결국에는 3 곱하기 5는 15, 3, 5, 15 이런 식으로 구구단을 외웠었던 거고 실제로 계산을 3을 5번 더해보더라도 15가 나오잖아 이런 식으로. 그치? 이렇게 이 뒤에 이제 곱해지는 이 숫자 값은 3이라는 숫자를 5번 더할 겁니다 이런 식으로 너희들이 해석할 수가 있는 것처럼 마이너스도 비슷하게 너희들이 해석을 해주면 좋을 것 같아. 예를 들어볼게. 자, 3에다가 이번에는 곱하기 2가 아니라 마이너스 2를 이렇게 곱해줄 거야. 얘는 어떻게 해석해주면 되냐면 3을 2번을 더하긴 더할 건데 그냥 고지고대로 2번만 더해주면 위에 있던 곱하기 2나 밑에 있던 곱하기 마이너스 2랑 전혀 다를 게 없어지지. 그치? 그래서 그냥 3 더하기 3은 위에 있는 내용이고 마이너스 2를 곱해 준다라는 뜻은 3을 2번 더하긴 더하되 이 마이너스 개념이 바로 부호를 바꿔줘서 더해 주시오 라고 생각을 해주면 돼. 이렇게. 괜찮을까? 그래서 얘는 답은 마이너스 6이야. 다시 한번 해볼게. 다시 3 곱하기 마이너스 4가 있어. 이렇게. 그러면 얘는 우리가 뭐라고 생각을 하면 되냐면 3을 4번 더해 줄 거야. 4번. 근데 부호를 다 바꿔서 이렇게 더해 준다라는 거지. 이렇게. 그러면
다 음수이기 때문에 결과값도 당연히 마이너스인데 3이라는 숫자를 4번 더한 거니까 12라고 해주면 되겠지. 그래서 마이너스 12가 됩니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주면 돼. 괜찮을까? 선생님 그러면 반대되는 경우는 뭐 어떻게 되나요? 예를 들면 이제 마이너스 3 곱하기 4 이런 경우는 뭐 쉽지. 아이고 쌤이 괄호를 왜 쳤을까? 마이너스 3 곱하기 4 이런 경우는 쉽지. 이런 건 어떻게 하면 되는 거야? 마이너스 3을 4번 더한다 라고 생각을 해주는 거니까 결국엔 이것도 똑같이 마이너스 12다 라고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거지. 괜찮을까? 음수들만 계속 더하는 거니까 서로 증폭되는 개념이야. 근데 증폭이 되는데 얼마만큼 증폭되는 거냐면 3을 4번 3, 4, 12 이렇게 생각을 해주면 된다는 거지. 그치? 그래서 뭐 플러스 플러스 개념하고 플러스 마이너스로 곱하는 개념하고 지금 끝났어. 그럼 이제 마이너스 마이너스를 곱하는 경우를 한번 생각을 해보자. 얘도 뭐 별거 없지 뭐. 예를 들면 마이너스 3 곱하기 마이너스 2 이렇게 생각을 해주면 얘는 우리가 뭐라고 해석하면 되냐면 마이너스 3을 2번 더해줄 건데 근데 2번 더해줄 건데 마이너스 2지. 그래서 얘의 부호를 또 바꿔줘야 돼. 그러면 마이너스이던 거는 플러스로 바뀌고 이렇게 그리고 이렇게 바꿔주고 그 다음에 더해주라는 거야. 그러면 신기하게도 뭐가 되냐면 마이너스 3에다가 마이너스 2를 곱해주잖아. 그러면 플러스 6이 나와. 신기하게도. 괜찮을까? 다시 한 번만 더 해볼게. 자 다시 마이너스 2 곱하기 마이너스 4 이렇게 해버리면 얘는 결국에 뜻하는 게 뭐냐면 마이너스 2를 4번 더하시오 라는 뜻인데 단순하게 4번을 그냥 더하는 게 아니라 마이너스 4지. 즉 그래서 부호를 바꿔서 4번 더하시오 라는 뜻이 되는 거야. 그러면 결국에는 2 더하기 2 더하기 2 더하기 2인 거니까 우리는 뭐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야? 4, 2, 8이다 라고 생각을 해주면 된다는 거지. 괜찮을까? 그래서 지금 이 내용을 정리를 해주면 얘들아 마이너스랑 마이너스를 곱하면 이게 마이너스 2던 걸 부호를 바꿨기 때문에 플러스로 바뀌어서 항상 결과가 양수가 나와. 마이너스 2 곱하기 마이너스 4도 마찬가지로 양수가 나와. 그래서 너희들이 지금 이제 정리를 해야 될 거는 이 플러스 곱하기 플러스 같은 경우에는 그 결과값이 당연히 우리가 중학교 1학년 때 뭐 아니면 뭐 구구단에서 외웠던 것처럼 항상 결과가 양수야. 그리고 방금 했던 마이너스 곱하기 마이너스도 신기하게도 양수야. 그리고 딱 하나 조심해 줘야 될 게 바로 플러스랑 마이너스를 곱하는 경우에는 그 결과값이 부호가 바뀐다. 플러스이던 게 부호가 바뀐다 라고 생각을 해서 마이너스다 라고 생각을 해주면 돼. 괜찮을까? 아니면 뭐 순서를 거꾸로 생각해도 상관없어. 여기 오른쪽에 마이너스 3 곱하기 4 보이지? 이거는 마이너스를 계속 누적해서 4번 더하는 거니까 마이너스가 유지가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해줘도 돼. 어쨌든 플러스 곱하기 마이너스든 마이너스 곱하기 플러스든 그 결과는 음수다 라는 거. 또 플러스 곱하기 플러스 마이너스 곱하기 마이너스는 양수다 라는 거. 즉 같은 부호끼리 곱하면 양수가 나오는구나 라는 것만 생각하면 돼. 다른 부호끼리 곱하면 마이너스구나 라는 것만 생각하면 되고 뭐만 더 추가적으로 잘해주면 되냐면 구구단만 잘해주면 될 것 같아. 너무 쉽지 그러면. 오케이? 그러면 문제 푸는데 전혀 문제 없을 것 같아. 자 개념 설명은 뭐 이걸로 끝내고 뭐 교환법칙 결합법칙 곱셈은 교환해도 된다 그 내용이야. 결합법칙 뭐 괄호를 뭐 앞에 걸 2개를 쳐든 뒤에 걸 2개를 쳐든 상관이 없다. 그 값은 결과값은 항상 서로 똑같다 그 내용이지 뭐. 별거 없어. 분배법칙 이거 분배법칙 꽤 중요한데 예를 들면 이제 선생님이 너희들 반한테 선생님께 반 교실이 있어. 그럼 이제 너희들이 막 이렇게 30명이 막 이렇게 있잖아. 30명이 있어. 그리고 쌤은 맨 앞에 있어서 맨 앞에서 너희들한테 과자를 분배를 시킬 거야. 그래서 쌤은 1학년 6반 담임이기 때문에 1학년 6반 애들한테 과자를 분배하기로 했어. 근데 갑자기 그렇게 말을 해놓고 이쪽 맨 끝에 있는 애들한테만 과자를 줘. 그러면 되겠어 안 되겠어? 안 되지. 그러면 난리 나지. 여기 못 받은 애들이 다 난리 친단 말이야. 우리 반 애들 성격 굉장히 좋아서 난리 친단 말이야. 그치? 그래서 쌤이 1학년 6반을 준다고 했으면 1학년 6반에 속해져 있는 모든 아이들한테 과자를 다 분배를 해줘야 돼. 그 내용이야 얘들아. 그래서 곱하기 분배 법칙도 결국에는 어떻게 쓰는 거냐면
A를 곱하기 B 플러스 C 이렇게 있다. 그러면 이제 이 A 곱하기가 B 플러스 C 전체에 곱해진다라는 뜻이거든. 그래서 이걸 어떻게 풀어 쓸 수 있냐면 괄호를 풀어 헤치면서 B와 C 모두에 줘야 돼. 이거를 앞에 것만 이렇게 곱해줘 버리면 난리가 나. 이러면 절대로 안 돼. 알겠지? 그래서 뒤에 거 C한테도 A를 마저 이렇게 곱해줘야 된다라는 게 이게 바로 분배법칙 내용이야. 이 계산은 신기하게도 앞에 거를 계산하나 뒤에 거를 계산하나 서로 계산이 똑같아. 예를 들어볼까? 3 곱하기 2 더하기 3 이렇게 해주는 값은 3 곱하기를 뒤에 거를 먼저 이렇게 각각을 분배시켜서 나중에 더해줘도 결과가 똑같아. 앞에 거 먼저 한번 계산해볼까? 이거 먼저 계산해보면 얘는 3 곱하기 이거 계산해주는 거니까 5. 그래서 3 곱하기 5, 15가 나오지. 그럼 밑에 거 한번 계산해볼까? 이거 3 곱하기 2, 6 더하기 3 곱하기 3, 9. 6 더하기 9는 15. 이것 봐 얘들아. 똑같이 나오잖아. 그치? 그래서 그냥 이게 항상 성립한다라는 거여서 그냥 이걸 분배법칙이라고 해주는 거야. 알겠지? 별거 없어. 뭐 곱셈과 나눗셈인데 여기 약간 오타가 있네. 곰셈이 아니라 곱셈. 곱셈과 나눗셈의 혼합계산에서는 뭐 당연히 거듭제곱이 있으면 거듭제곱 먼저 계산하더 하고 괄호가 있으면 괄호를 먼저 하되 괄호가 여러 개가 중첩된 경우가 있어. 막 괄호 안에 또 괄호가 있고 또 그걸 감싸고 있는 괄호가 있고 그러면 안쪽에 있는 괄호부터 차례차례 풀어나간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고 곱셈과 나눗셈과 덧셈과 뺄셈이 서로 혼합되어 있는 경우에는 당연히 앞에서 우리가 초등학교 때 배웠던 것처럼 곱셈과 나눗셈을 먼저 한다. 이거는 뭐 자연수 배울 때에도 똑같이 적용이 됐던 개념이니까 별거 없고요. 문제로 넘어가자. 12분 동안 개념 설명만 죽겠고 문제는 후다닥 한번 풀어봅시다. 다음을 계산하시오. 일단 부호부터 결정해봐 얘들아. 마이너스랑 플러스랑 곱했어. 즉 서로 부호가 다른 서로 다른 부호끼리 곱했어.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된다고 배웠어? 위에서 어떻게 된다 배웠어? 다른 부호끼리는 그 경우에만 마이너스야 얘들아. 같은 부호끼리 곱하잖아. 풀풀이든 마마든 무조건 플러스야. 같은 부호는. 알겠지? 다른 부호끼리 곱하면 무조건 마이너스야. 그래서 이미 얘네들은 부호부터 다 결정시킬 수 있어. 얘는 무조건 마이너스고 2번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플러스 곱했으면 무조건 마이너스고 3번 얘들아 3번은 지금 3개가 곱해져 있잖아. 근데 잘 생각해봐. 이 두 개를 곱하면 플러스랑 마이너스를 곱하니까 당연히 서로 뭔 값이 나오냐면 마이너스가 나올 거야. 그치? 이 두 개의 계산값은 마이너스인데 거기에다가 또 마이너스를 곱해봐. 그러면 당연히 플러스가 나올 거야. 왜냐면 마이너스 곱하기 마이너스잖아. 그치? 그래서 같은 부호끼리 곱한 거니까 플러스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돼. 괜찮을까? 이것도 마찬가지야. 곱하기는 순서가 상관없으니까 뒤에 거를 먼저 이렇게 결합을 시켜가지고 먼저 곱해줘도 되겠지. 그래주면 뭐가 나오냐면 마이너스랑 마이너스랑 곱하면서 플러스 그리고 플러스랑 플러스랑 곱하니까 플러스가 나온다라고 파악할 수가 있겠지. 알겠지? 부호는 뭐 이런 식으로 먼저 찾았어. 그래서 부호를 찾는 것은 그냥 뭐 같은 부호면 플러스 서로 다른 부호면 마이너스구나 라고 하면 되고 숫자들만 이제 이거 계산할 줄 알면 돼. 그냥 이제 부호 찾았으니까 다 플러스라 생각해. 부호 그냥 다 떼고 생각해. 3분의 2 곱하기 4분의 15 너무나도 쉽지. 지울 거 지워주고 이렇게 약분되는 거 지울 거 이렇게 지워주면 끝났네. 2분의 5 대신에 마이너스 2분의 5 하면 답이야. 괜찮을까? 괜찮지 얘들아? 2번 1.7 곱하기 0.5 아이고 이거 1.7이랑 뭐 0.5를 막 이런 식으로 곱하고 있는 친구 없지 얘들아. 이거 딱 봐도 분수로 바꿔서 풀면 훨씬 쉬울 것 같아. 1.7은 10분의 17 10분의 5는 당연히 0.5는 당연히 10분의 5인데 10분의 5를 이렇게 쓰지 말고 약분을 해가지고 2분의 1이라고 써. 그 다음에 곱해주면 괜찮을 것 같아. 그러면 서로 지워지는 게 없으니까 분모는 분모끼리 분자는 분자끼리 곱해줘야겠지. 그래서 20분의 17이라고 해주면 되겠다. 기억나지 얘들아? 분수들끼리의 곱은 당연히 분모는 분모끼리 분자는 분자끼리 곱해줘야 돼. 이거는 이미 알고 있어야 돼 얘들아. 그래서 답은 마이너스 20분의 17 이렇게 될 것 같고 3번
3번도 이제 부호 다 떼고 생각하면 되지. 2 곱하기 2 곱하기 3 4, 3, 12 끝났고요. 그 다음에 요것도 분수로 바꿔서 생각을 해볼까? 부호 다 떼서 생각하고 1.5 같은 경우에는 분수로 표현하면 얘들아 분수로 표현하면 10분의 15고 이거 약분해서 생각하면 2분의 3이지. 그치? 2분의 3, 3분의 5, 15분의 4 부호는 다 떼고 생각해도 돼. 이미 우리는 지금 부호가 플러스인 걸 찾아냈으니까. 그리고 이제 지울 거 지워. 지울 거 지우고 지울 거 지우고 지울 거 지워주면 뭐만 남냐면 3분의 2만 남는다. 그래서 답은 3 플러스 3분의 2입니다 라고 말할 수 있겠다. 괜찮지? 1번 이런 식으로 계산할 수가 있다라는 거야. 곱셈과 나눗셈. 그 다음 중에서 나머지 4과 다른 하나는 결과가 그러면 마이너스 2랑 마이너스 8을 곱해주면 먼저 부호부터 결정을 해봐. 부호 서로 같은 부호지? 그치? 이거 뜻은 마이너스 2를 8번 더해주란 뜻이야. 근데 단 어떻게? 부호를 바꿔서 8번 더해주라 이 뜻이야. 그러면 2를 8번 더한 거니까 16 이렇게 구할 수가 있겠지. 근데 이거 일일이 이렇게 뜻을 해석할 수가 없잖아 얘들아. 그치? 그래서 어떻게 한다? 그냥 같은 부호의 곱셈은 그 결과가 항상 플러스 부호이다. 이렇게 그냥 아예 외워두는 게 좋다라는 거지. 알겠지? 의미를 계속 일일이 파악할 수는 없으니까. 그 다음에 숫자끼리만 곱하면 8, 26 나오잖아. 자, 요거 조심해줘야 돼. 이거 해석을 너희들이 좀 헷갈릴 수 있는데 지수를 우리가 배울 때 오른쪽 위에 조그맣게 쓰는 요걸 지수라고 하기로 했었지. 요 네모칸 안에 들어가는 숫자를 지수라고 하는 건데 이 지수의 개념은 밑에 있는 요거를 숫자를 이제 밑이라고 하는데 이 밑을 몇 번 곱할 건지 곱하는 횟수를 뜻하는 거였어. 곱하는 횟수. 그렇기 때문에 지금 같은 경우 마이너스 2의 4제곱 같은 경우는 조심해야 되는 게 마이너스 2의 전체 4제곱이 아니라 얘는 마이너스 1 곱하기 2의 4제곱인 경우야 얘들아. 그래서 마이너스 1을 곱할 때 이제 이 1은 항상 우리가 생략을 해준다라고 했었잖아. 그래서 부호만 써주면 되는 거였거든. 1은 곱할 때. 그래서 마이너스 1이 곱해져 있는 거다라는 걸 기억을 해서 우리가 마이너스 1 곱하기 2의 4제곱이니까 마이너스 1 곱하기 2의 4제곱 몇이야? 2, 4, 8, 16 이렇게 생각을 해주면 돼. 그럼 마이너스 16이다 라고 구할 수가 있겠지. 그럼 1번하고 2번이 다르니까 둘 중에 하나가 답이겠다. 3번이 내가 말했던 전체 제곱인 것이 얘가 바로 뭐가 되는 거야? 밑 마이너스 2를 4번 곱해주는 케이스인 경우지. 이렇게. 그러면 잘 생각해야 돼 얘들아. 마이너스랑 마이너스랑 곱해졌어. 이거 뭐야? 이렇게 2개 곱하면 부호가 뭐야? 플러스. 또 이렇게 2개 곱하면 부호가 뭐야? 마이너스 마이너스 같은 부호니까 플러스. 그러면 플러스랑 플러스랑 곱하니까 플러스. 즉 얘는 일단 무조건 플러스야. 그리고 2 곱하기 2 곱하기 2 곱하기 2니까 16이야. 답은 2번이 다르다라고 할 수 있겠다. 4번을 잠깐만 보면 어이구나. 이거 5번을 할 필요도 없지. 5번은 그냥 3번이랑 같은 식이야. 4번을 보면 얘들아 어이구야 요 기호 뭐야? 요 짝대기. 이 짝대기가 이렇게 하나를 같이 묶어서 쓰는 거거든. 이 두 개를 짝대기 2개가 지금 하나의 기호거든. 얘가 뭐였어? 그치. 이 짝대기 2개를 묶어서 우리는 절대값이다 라는 걸 표현하는 거였었지. 그치. 그래서 절대값 같은 경우에는 0으로부터 떨어진 거리를 뜻하는 거라서 항상 그 개념이 양수다 라는 거를 표현을 0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거를 알고 있어야 되고, 그래서 마이너스 2의 세제곱은 사실은 마이너스 2의 세제곱은 사실은 마이너스 2를 3번 곱하기 때문에 결과가 마이너스 2고 2 곱하기 2 곱하기 2라서 8이야. 마이너스 8이야 얘들아. 근데 여기다가 이제 절대값을 이렇게 씌우잖아. 그러면
마이너스 8도 플러스 8도 무조건 양수로만 나와줘서 부호를 이렇게 떼주면 돼. 무조건 플러스 8이야. 이렇게 0으로부터 떨어진 거리니까 거리 개념은 우리가 0으로부터 오른쪽이든 왼쪽이든 상관없이 얼마만큼 떨어져 있는지를 보는 거라서 그냥 플러스 값만 써주는 거야. 알겠지? 그래서 항상 절대값 붙이면 항상 양수야. 그래놓고 2를 곱했으니까 16이다 라고 해주면 되겠지. 알겠지? 절대값 이거 의미 잘 알아둬야 되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으로 넘어와서 3번. 오른쪽 세 변에 놓인 4개의 수의 합이 모두 같을 때 뭔 말이냐면 변 하나, 변 둘, 변 셋. 근데 이렇게 더해도 이렇게 더해도 이렇게 더해도 그 합이 모두 같다라고 되어 있으니까 우리가 이쪽 변을 우리가 다 구할 수 있겠는데? 더했을 때 몇인지? 그게 요거랑 요거에도 유지가 된다라고 문제를 풀면 되겠다. 그치? 그래서 식을 세워보면 먼저 2 더하기 0 더하기 마이너스 1 더하기 마이너스 5 이걸 계산해주면 2 더하기 0은 당연히 2고 또 마이너스 1하고 마이너스 5를 더하면 증폭이 되겠지. 마이너스 6으로. 그리고 2랑 마이너스 6을 더하면 서로 상쇄되겠지. 근데 마이너스 크니까 마이너스가 살아남을 거고 지워지고 남는 것은 4라는 걸 파악할 수 있겠지. 6에서 2를 빼는 거니까. 그치? 2는 이만큼 있고 마이너스 6은 이만큼 있으니까 서로 지울 거 지워지면 이렇게 지워지면 마이너스 4만 이렇게 남아야 돼. 자, 그래서 다 더했을 때 마이너스 4인 거니까 식을 세워주면 2 더하기 a 더하기 마이너스 7 더하기 b도 마이너스 4가 나와야 되고 또 b 더하기 3 더하기 마이너스 4 더하기 마이너스 5도 마이너스 4가 나온다. 이것씩만 정리해주면 될 것 같아. 그러면 딱 봤을 때 여기는 지금 문자가 2개, 여기는 지금 문자가 하나. 그러면 얘부터 풀어줘야 된다라고 바라볼 수 있어야 돼. 그래서 얘네들 먼저 계산해주면 음수끼리 더하는 거니까 증폭이 돼서 마이너스 9. 거기에다가 3을 더해줄 건데 3을 더해주면 서로 상쇄되니까 마이너스만 6이 남을 거야. 그래서 b 빼기 6 혹은 b에서 마이너스 6을 더한다. 이렇게 생각한 게 마이너스 4인 거니까 이거는 어떻게 생각을 해줘야 될까? 마이너스 6에다가 뭘 더해줘야 마이너스 4가 될까? 음수가 증폭되면 안 되고 b는 플러스 2가 되어야지만 서로 지워지면서 마이너스 4가 된다 라고 구할 수 있을 것 같아. b는 2다 라고 구할 수 있을 것 같아. 약간 좀 어려울 수도 있고. 그래서 b는 2야. 그러면 a 값마저 구해줘야겠지. 그래서 순서만 좀 바꿔줬으면 a 더하기 2 더하기 마이너스 7 더하기 b도 2였으니까 이렇게 이게 더한 게 마이너스 4. 그러면 2랑 2를 먼저 더해주면 4. 4랑 마이너스 7이랑 더해주면 서로 지워지니까 마이너스만 살아남고 3만큼 살아남을 거야. 그러면 a에다가 몇을 더해줘야 마이너스 3이 마이너스 4가 될지를 생각해보면 a가 음수여야 될 거고 1이 더 필요하다라는 걸 생각할 수 있어서 a가 마이너스 1이다 라고 구할 수 있겠다. 그러면 a는 마이너스 1, b는 2 이렇게 구해주면 a, b 값을 각각 구한 거지. 조금은 어려울 수 있을 것 같아. 그래도 정수들의 덧셈 뺄셈 충분히 잘 할 수 있으면 될 것 같고, 그 다음 4번 다음 중에서 플러스 12 나누기 마이너스 3 요거 같은 경우 이제 나누기가 나왔다 얘들아. 나누기는 드디어 이제 나누기가 나왔는데 나누기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것도 항상 잘 알아둬야 될 게 있어. 우리가 앞에 4차시 배울 때 빼기를 우리가 어떤 식으로 바꾸기로 했었지? 빼기는 항상 더하기로 바꿔주면서 뒤에 있는 수의 부호를 바꿔주기로 했었지. 이렇게 이게 항상 서로 같은 개념이라 했었지. 그치? 나누기도 항상 바꿔줘야 되는 게 있어. 나누기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바꿔줄 거냐면 항상 곱셈으로 바꿔줄 수가 있고, 곱셈으로 바꿀 때에는 그 뒤에 있는 숫자를 역수를 취해줘야 돼. 역수. 역수라는 개념은 분모와 분자의 위치를 바꿔준다 라고 생각하면 돼. 위치를 바꾼다. 그게 바로 역수야. 예를 한번 들어볼까?
지금 문제에서 주어진 게 12 나누기 마이너스 3 이렇게 되어 있잖아. 그럼 이 나누기는 항상 곱하기로 바꿔줄 수가 있는데 이 나누기를 곱하기로 바꿀 때에는 뒤에 있는 수를 분모 분자를 이렇게 바꿔줘야 돼. 지금 마이너스 3 같은 경우에는 분모가 1이 있었던 거기 때문에 분모 분자를 바꿔서 마이너스 3분의 1이다 라고 해줄 수가 있어. 그리고 나서 지워질 거 지워주면 얘는 마이너스가 있었기 때문에 서로 부호가 다르니까 마이너스 4 이렇게 나와. 그래서 마이너스 4가 아닌 것을 찾으면 돼 얘들아. 4번 같은 경우는. 오케이? 그리고 또 실제로 우리가 부호를 그냥 떼고 생각하면 1번 잠깐 볼까? 부호 떼고 생각하면 28 나누기 7 이거 할 줄 알아 몰라 얘들아? 할 줄 알지? 그냥 7, 4, 28 이렇게 4 나오지. 근데 지금 부호가 서로 다른 것끼리 나눴지. 그러면 이것도 결국은 그냥 부호가 서로 다른 것끼리 나눴으면 마이너스가 나와. 이렇게 생각해주면 돼. 그리고 그 이유는 마이너스 28 나누기 플러스 7인 경우가 나누기가 이제 곱셈으로 바뀌기 때문이야. 나누기가 곱셈으로 바뀌면서 뒤에 있는 숫자를 역수를 이렇게 취해주기 때문에 곱셈에서 우리 계속 말했잖아. 서로 다른 부호끼리 곱하면 뭐다? 결과가 마이너스다. 그래서 마이너스가 나오는 거야. 알겠지? 나누기는 곱셈하고 똑같은 성질이 유지가 돼. 그러면 얘는 결과가 뭐겠어? 플러스겠어? 마이너스겠어? 무조건 플러스라고. 무조건. 그리고 심지어 27을 3으로 나누는 거니까 9. 숫자도 다르네. 답은 2번. 같은 걸 찾는 거구나. 그럼 마이너스 4가 나오는 걸 찾는 거지. 그럼 1번이 나왔구나. 그치? 그래서 1번이 답이네. 다른 것도 그래도 한번 봅시다. 24 나누기 4 이건 뭐 그냥 하면 되지. 6 그리고 14를 7로 나눈다 생각해. 14를 부호는 떼고 생각하고 14를 7로 나누는 거니까 2겠지. 근데 부호를 결정을 해주면 플러스야 마이너스야? 마이너스지. 부호가 다르잖아 지금. 알겠지? 5번은 플러스겠어 마이너스겠어? 조심해야 돼. 플러스겠어 마이너스겠어? 마이너스를 마이너스로 나누는 경우는 부호가 같으니까 플러스라고. 부호가 같으면 플러스야. 마이너스라고 해서 항상 무조건 마이너스만 살아남는 거 아니야. 곱하기에서는 나누기에서는. 그래서 플러스 2라고 해주면 될 것 같아. 답은 1번. 자, 나머지 3개는 좀 빨리 풀어보면 마이너스 3분의 5의 역수는 분모 분자를 바꾸는 거니까 5분의 3 마이너스 5분의 3 또 2분의 5의 역수는 5분의 2 얘네들을 서로 더해주시오 라고 되어 있으니까 얘는 5분의 마이너스 3과 2를 더해준다 라고 생각하면 되겠지. 그러면 마이너스만 살아남을 건데 분모는 5 그대로 있고 분자가 마이너스만 살아남을 건데 1 살아남겠다. 그래서 마이너스 5분의 1이라고 해주면 되겠지. 그리고 네모칸 안에 알맞은 수를 구하시오. 아하, 약간은 어려울 수 있는데 먼저 이 나누기를 먼저 좀 바꿔보자. 8 곱하기 네모 곱하기로 이렇게 바꿔보자. 그러면 우리가 뭘 생각할 수 있냐면 뒤에 있는 수를 역수를 이렇게 취해주면 된다는 거지. 근데 이제 그게 30이 되고 싶다라는 거잖아 얘들아. 그러면 먼저 우리가 뭘 생각해 줄 수가 있냐면 마이너스가 플러스로 바뀌어야 된다라는 거기 때문에 얘는 이 네모칸은 무조건 음수여야 돼. 음수. 그치? 그리고 우리가 계산이 되는 것들을 먼저 계산을 지어주면 4랑 8이랑 지워지면서 2가 살아남을 거고 맞아? 또 2가 살아남을 거고 그 다음에 계산이 얘가 마이너스였다는 걸 계산을 해주면 숫자끼리만 계산을 해주면 6이 될 거야. 그리고 곱하기 네모에다가는 어떤 수가 와야지만 30이 되겠어? 6에다가 몇을 곱해야 돼? 5를 곱해야겠지. 그치? 근데 네모칸 안에는 음수라고 했었으니까 네모칸 안은 마이너스 5다라고 구할 수가 있을 것 같아. 이거 유추할 수 있을까? 이거 생각보다 조금 어려울 수도 있을 것 같긴 한데 한번 해봅시다. 마이너스 5야. 의심스럽다면 여기 이렇게 쭉 지워보고 한번 마이너스 5를 넣어보면 되지. 마이너스 5 집어넣으면 뭐 지워지면서 30 나올 거야 얘들아. 마지막 7번 괄호가 여러 개 있는 경우에는 어떻게 해주기로 했어? 괄호의 안쪽부터 계산해 주기로 했었지. 그리고 빼기와 곱하기 나누기가 있으면 곱하기 나누기 먼저 해주기로 했고 그것보다도 먼저
거듭제곱을 먼저 계산해 주기로 했었어. 그래서 지금 이 밑에 안에 있는 내용물만 써보면 2 빼기 그 다음에 거듭제곱을 마이너스 3의 제곱은 마이너스 3 곱하기 마이너스 3이니까 플러스 9가 될 거고 곱하기 2분의 1 또 나누기 이렇게 그냥 고지고대로 쓰지 말고 바로 바꿔버려 곱하기로. 그 다음에 뒤에 있는 숫자를 역수를 취해주면 이렇게 4분의 1인 것은 4가 될 거야. 알겠지? 그 다음에 곱하기 먼저 계산을 해면 되는데 숫자 3개를 곱할 때 앞에서부터 할 필요 없이 뒤에서 먼저 해도 상관없어. 왜냐면 결합법칙이 성립하니까 뒤에 걸 먼저 묶어줘도 되거든. 그럼 지워지고 지워지면서 2 그러면 2 빼기 9 곱하기 2니까 18 이렇게 해준 게 괄호 안에 있는 내용이야. 그 다음에 마이너스 1에서 이걸 빼줄 거고 대괄호가 있고 9에서 그 대괄호를 빼줄 거야. 이렇게. 그치? 그러면 먼저 괄호 안부터 계산하면 2에서 18을 빼라. 즉 2에서 뭘 더해주라? 마이너스 18을 더해주라. 이렇게. 그러면 마이너스가 살아남을 거고 16이 상쇄되면서 16만 남겠지. 그게 괄호 안의 내용인데 거기에 마이너스를 또 곱할 거야. 이렇게. 그럼 그게 이제 대괄호 내용. 그치? 그러면 또 대괄호를 풀면 먼저 요거 있는 마이너스 곱하기 마이너스니까 이게 계산이 되면서 마이너스를 곱해주라는 뜻은 얘들아 이 뜻을 정확하게 알아야 되는데 마이너스 1 곱하기 마이너스 16인 셈이야. 그래서 음수랑 곱하는 거니까 플러스 1이랑 16이랑 곱하면 그냥 16이지. 그래서 1 플러스 16이다 라고 생각을 해주면 돼. 그냥 음수랑 만나서 플러스가 된다 이렇게 생각해주면 돼. 그러면 괄호 풀면 9 빼기 17 이거는 9랑 뭘 더해줘라? 마이너스 17을 더해줘라. 그러면 서로 상쇄되면서 마이너스가 살아남을 거고 얼마만큼? 8만큼 이렇게 구할 수가 있겠지. 마이너스 8 1번이다 라고 문제 풀면 될 것 같아. 어이구 이거 5차시 내용은 덧셈 뺄셈도 잠깐 언급하다 보니까 내용이 꽤나 길어졌어. 30분 고생했고 이 사칙연산이 되지 않는 이상 다음에 있는 내용들은 당연히 구하기가 힘들 거야. 배우기가 힘들 거야. 너희들이 이미 복습 차원에서 지금 배우는 거이기 때문에 충분히 다 이해를 할 거야. 그치? 앞에 있는 내용이 어려우면 뒤에 있는 내용은 더 어려워질 수밖에 없어. 이 부분 혹시라도 어렵다면 꼭 복습을 하고 넘어가도록 합시다. 그래, 고생했고 아직 중학교 1학년이니까 너무 막 포기하지 말고 천천히 쌤한테 질문하든 친구한테 질문하든 천천히 해보면 좋을 것 같아. 고생했어 얘들아.